HR 멘토스 이윤성 컨설턴트입니다. 취업 역량 기본과정 시즌 3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3강 직군과 직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직군과 직무의 정의와 취업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직군과 직무 왜 이해해야 하는지. 두 번째, 가치 사슬을 이용한 기업의 직무 이해. 세 번째, 직군과 직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취업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묻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아직도 사무직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사무직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러면 사무직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요 라는 막막한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생을 갖고 있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무슨 학과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동생, 남동생이 공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공대, 무슨 학과, 어떤 전공을 가고 싶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동생들이 그냥 공대 가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대는 정말 많은 학과가 있고 전공이 있죠.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은지, IT 계열, 전자계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하는 일도 단순히 사무직이요, 외근직이요 이렇게 나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세우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취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업에서 보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잘 명심하시고 이번 강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군과 직무 이해해야 하는 이유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내 기업의 인력 선발 기준의 1순위가 업무 능력, 즉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류나 면접 질문이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부적응 및 불만족을 이유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조기 퇴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기업의 인력 선발 기준의 1순위가 업무 능력, 즉 직무 능력으로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업무 역량에 대한 기업의 의견, 이 조사 내용을 보시면요. 자, 어떠신가요? 신입사원 업무 역량 점수라는 게 있죠. 보시면 인성 역량, 공통 직무 역량, 전문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수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문 직무 역량,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직무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인데 이 3가지 역량 중에 전문 직무 역량이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한편을 보면요.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91%고요. 그 신입사원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요거는 3개월, 3에서 4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라고 대부분 3분의 1씩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셔서 일상 업무라고 하면 서류를 작성을 하거나 제안서 작성하고 전화 받고 메일 보내고 이런 일상 업무를 하는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1인 교육 비용이 있죠. 평균적으로 2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 역량 점수를 많이 높여서 가시면 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개월 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교육비도 줄여지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직무 역량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의 인력 선발 기준 1순위가 업무 능력, 즉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이 선발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업에서 이렇게 봤다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취업준비생이라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NCS라는 것은 국가에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NCS라고 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태도 등이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가지고 한 군데로 안 모여 있죠. 이거를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국가가 지식이면 지식, 기술이면 기술, 태도면 태도 이런 식으로 싹 정리를 해서 이거를 교육훈련이라던가 채용, 자격, 경력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현재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업계 현장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토익 성적이나 학력 등은 제외하고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무라는 것을 모르고 직무 역량을 모른다면 아예 채용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은 거의 100%에 가깝게 NCS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과 일반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NCS는 4강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최근 서류나 면접 질문이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한번 자기소개서 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 관련된 질문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직무 경험,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또 동부그룹의 경우에는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지식, 스킬,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세요. 자, 이거 좀 전에 저희 NCS 정의 볼 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지식, 스킬, 태도 방금 본 내용이죠. 지금 현재 이게 트렌드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이런 문항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지원한 직무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 그리고 준비 과정 및 관련 경험을 근거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건 뭘까요? 직무가 뭔지를 아예 애초에 모르시면 작성을 하실 수 없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J제일제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및 선택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선택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본인의 강점, 준비, 관련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 주세요. 또한 LG전자 본인이 가진 열정과 역량에 대하여, 근데 이 열정과 역량을 어떻게 써라?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및 역량, 관심사항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K 항목 보시면요. 지원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본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라는 문항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지원한 직무를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몇 가지 이제 기업에 대한 직무 관련된 서류 항목을 봤는데요. 어떠세요? 직무를 모르면 아예 기술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를 미리 알고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 느끼셨나요? 왜냐하면 직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면접에서도 이거를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검증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군과 직무 이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직무 부적응 및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 퇴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무에 적응하고 만족을 한다면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저희도 매번 이제 기사를 보면요.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에 대한 기사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입사 1년 퇴사율이 약 30%, 20%. 현재는 2014년도 한번 보시면 입사 1년 퇴사율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1%, 대기업은 11.3%. 약 10명이 입사해서 3명이 퇴사를 한다는 얘긴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거의 아마 대부분 공채 시즌에는 30군데 넘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서류도 작성하시고 면접도 보시고 인적성 검사도 보시고 다 해서 합격을 해서 다녔는데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봐 해서 퇴사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겠죠.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퇴사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조기 퇴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약 22.5%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탐색이 미리 되어야 여러분들도 회사에 들어가서 조기 퇴사를 안 하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치 사슬을 이용한 기업의 직무 이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경영학과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이 표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이라는 표인데요. 쭉 보시면 뭐 주활동, 보조활동, 뭐 생산, 배송 물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치 사슬만 이해하신다면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고 그리고 직무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구매 물류, 생산, 배송 물류, 마케팅 영업, 서비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개발, 기술 연구, 개발 디자인, 하부 구조. 요 항목들이 전부 다 잘 이루어져야 기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이윤을 낼 수 있다라는 기업의 가치 사슬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근데 아래 보시면 아랫단과 윗단, 주활동, 보조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주활동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보조활동은 그 돈을 벌어오는 주활동을 보조, 서포트해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주활동에서 더 인원을 많이 선발을 할지 보조활동에서 인원을 더 많이 선발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활동에서 훨씬 더 많은 인력 채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무를 선택할 때 주활동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체벌하실 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 사슬을 이용해서 바나나 우유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주활동과 보조활동 이렇게 나눠서 앞단의 표와 같이 만들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활동이 이렇게 총 5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유와 바나나 투입을 위해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재고도 관리를 해야겠죠. 자, 이러한 구매, 물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어떨까요?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유의 가공, 포장, 조립, 그리고 요 가공되는 장비 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유를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송, 물류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공장에 가서 직접 바나나 우유를 사서 드시진 않으시죠?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배송, 그리고 창고 관리, 유통 관리가 이 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신제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뭐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나요? 자, 광고를 통해서 아시죠?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 구매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객 지원 수리 업무 업그레이드. 자, 고객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불만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수리해 줄 건 없는지까지 포함되는 요 5가지 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마진, 이윤이 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보조활동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우유 생산을 위해서 공장 건물이 있어야겠죠. 공장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계 조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바나나 우유만 보신 게 아니고 딸기, 뭐 커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우유 맛을 뭐 부드럽게 하거나 신제품을 내는 연구 개발,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 자동화, 뭐 설계, 이런 것들, 이런 항목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하죠. 이런 직원 및 관리자를 보충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수 및 보장,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일반관리, 기획관리, 법, 재무, 회계 등 그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활동과 주활동이 모두 다 잘 이루어져야 기업에서 이윤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보면 전부 다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기업에 가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일들 중에 한 군데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어떤 일이 맞을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이 이윤을 내는 구조와 어떤 직무를 주로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잘 이해하시고 직무에 대해 탐색을 하셔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강뿐만 아니고 4강에서는 제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4강도 같이 오늘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 제가 직무가 뭐다,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직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라는 것은 여러분,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직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셔서 맡게 되는 일을 바로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직무뿐만 아니고 직군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직군이라는 것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군으로 묶은 것을 직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시면 과업, 어떤 일을 하세요? 라는 과업을 받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직무, 하나의 직무를 이루고 그 직무가 모여서 직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시죠. 전공과 학과, 인문대학, 뭐 공대, 사회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학과,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를 묶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죠? 인문대라고 하시죠. 그리고 인문대, 공대, 사회대를 묶어서 하나의 대학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직무, 전공, 그 다음에 직군, 대학,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기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란 뭐다?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 및 역할을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 직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직무를 모르면 여러분들 조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직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기업이 이루어져 있는 가치 사슬 또 같이 알려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직무를 모르면 해당 분야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직무를 모르면 다른 팀이나 조직원들, 조직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면 엉뚱한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업에서는 직무, 직군을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인력 개발, 계획 및 채용에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및 보상에, 그리고 승진과 배치에 활용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육에 활용을 하는데요. 직무마다 필요한 기본 교육이 있겠죠. 그런 기본 교육, 계층 교육 혹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구는 산업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게 될 거고요.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4가지 직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영지원 직군, 두 번째, 마케팅 영업 직군, 세 번째, R&D 직군, 네 번째, 생산 제조 직군. 이렇게 4개의 직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요 4개의 직군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영지원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 HR, 총무, 법무, 구매, 재무, 회계, 홍보 직무로 나눠져 있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직은 기업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직무고요. 인사는 인적자원 관리, 개발, 전반적인 기획 운영,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회사 인프라나 자산관리, 임직원 지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법무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이슈 문제 해결 및 지적재산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매는 구매 계획 수립 및 이행, 자재 관리, 재무는 자금 계획 수립 및 이행, 재무 상황 및 IR, 회계는 회계 이행 및 세무 관리, 마지막으로 홍보는 기업 서비스 홍보 계획 수립 및 이행, 이 직무의 업무 맡은 일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요 자세한 직무마다 하는 일은 제가 4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케팅 영업 직군을 보시면요. 마케팅, 영업관리, 물류 유통, 판매 관리, 고객 지원 직무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는 서비스 상품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이행을 하고, 상품 기획 개발 직무는 상품 기획 및 상품 개발, 국내 영업관리는 영업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해외 영업 마케팅은 어때요? 국내에서 해외로 상황이 바뀌는 거겠죠. 해외 시장 영업 전략 수립 및 이행.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물류랑 유통도 주 활동에 속한다고 했죠. 물류 유통은 물류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직무죠. 판매 매장 관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하고 응대하고 매장 관리하고 입고까지 책임지는 직무를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지원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응대, 불만 처리. 여러분들 고객센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화로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글도 올리시고 답변도 받고 하시죠. 요것들이 영업 마케팅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산 제조 직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제조 직군은 생산 기술 관리, 품질 관리, 환경 안전 등의 직무가 있고요. 생산 기술은 생산 제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설계하는 일. 생산 관리는 생산 제조 계획 수립 및 공정 관리, 품질 관리는 제품 품질 관리, 품질 보증, 품질 개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품을 샀는데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관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 다시 안 사시겠죠? 요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도 그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 직무는 환경 점검 및 관리, 안전관리, 소방관리, 보건관리에 해당하고요. 생산기능직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제조하고 부품, 제품 조립, 제품 현장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D 직군을 살펴보겠는데요. R&D 직군은 연구개발, 기술개발 직무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직무나 신규 기술개발 관리하는 기술개발 직무, 그 다음에 이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 직무,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직무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R&D 직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공을 살려서 직무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정하실 때도 전공도 한번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직무 정보 다 어디서 보나요? 자, 직무 정보 탐색 사이트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HR 멘토스 사이트 한번 들어오시면
제우스 검사라고 직무 적합성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어떤 학과고 어떤 일들을 이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칭, 직무 매칭이 나올 수 있는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NCS 알려드렸죠. NCS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그리고 이 기업의 채용 사이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CJ그룹 채용 사이트, 뭐 롯데그룹 채용 사이트, 하나그룹 채용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각 직무별로 뭐 하루 일과라던가 산업별 뭐 직무, 기업별 직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트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기업에서 직무에 대해서 오픈해 놓고 이 직무를 다 알고 지원을 하세요라고 하는구나. 요 부분만 오늘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3강 직군과 직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무라는 게 뭐고 직군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4강에서는 그럼 직무 역량이라는 건 뭐고, 그리고 NC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이번 3강보다는 4강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4강도 꼭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